솔직히 누가 6%나 오늘 오를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중수투자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갈놈은 간다라는 제목이랑 이제 오늘 KMW RF 다산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.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오늘 조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떤 락업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어제가 0.58% 코스닥이 0.58% 올랐는데 이제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, 오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시초가는 당연히 상승으로 갭으로 오늘도 좀 떴죠. 갭으로 떴는데 음봉을 그리면서 좀 하락을 했고, 지금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60일선에 딱 맞다 지금 거의 다 달아와 있거든요. 60일선을 넘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. 6개월 넘게 60일선 위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. 여기서 이제 상승하려다가 60일선 맞고 하락하고, 여기서는 60일선 근처에도 못 갔죠. 21선에서 맞고 하락하고.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확실히 강한 거예요. 60일선까지는 갔으니까. 이때는 60일선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60일선도 못 갔는데, 이번 장세는 이제 20일선을 깨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60일선까지 가긴 했지만, 아무래도 한 번에 60일선을 뚫기에는 조금 힘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조정은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코스피 차트도 좀 마찬가지죠. 전반적인 흐름은 코스닥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일선에서 지금 음봉을 좀 그리는 모습이고,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죠. 이제 상승폭만 보자면은.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, 오히려 너무 급등을 계속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오르는 것이 조금 더 건전한 그런 시장의 모습일 것 같아요. 이제 주요 이슈로는 9월 5일 날짜로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협상, 고위급 무역협상이 이제 합의를 봤다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고, 그리고 PMI 지수,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, 이게 이제 경기 이제 둔화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알려주는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, 예상치가 이제 53.8이었는데 56.4로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죠. 그래가지고 이 경기 둔화 우려감이 약간 완화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글로벌 증시를 좀 보자면은 공포지수, Fear and Greed 인덱스가 39로, 예전에 뭐 한 28 이 정도 빨간색, 굉장히 빨간색 부분에 있었는데 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. 이 증시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. 1.75%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 그 전고점까지 거의 이제 많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. 이제 고점을 한번 높이긴 했는데, 과연 이 고점을 더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겠어요. 이 미국 증시는 진짜 예측하기 힘든데, 만약에 이 전고점을 넘기 위한 조건으로는 세 가지가 있죠.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된다. 이제 완전히 합의를 이뤄가지고 어떤 그 제조업이라든가 어떤 경기들이 이제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조건 첫 번째고, 두 번째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가 많이 될수록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 이 전고점을 넘을 수 있는데, 근데 이제 저는 또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드는 게, 그 다음에 넥스트는 뭐냐, 넥스트. 이 두 가지 호재가 만약에 다 반영이 됐을 때는 주가가 한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이 정도 위치에서 더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제 그때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죠. 그 호재들이 모두가 다 반영이 됐을 때는 말이죠. 호재들이 다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는 호재들이 소멸이 되면서 다시 하락의 그 매도세가 좀 더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, 악재가 해소가 된 다음에 상승이 나타나는 것처럼요.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코스피가 이제 60일선에 거의 다 와 있고,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호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. 다 반영이 된 거는 아니죠. 그래서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, 호재가 이제 소멸이 됐을 때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. 같이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주가를, 그 증시를,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 원동력은 뭔지, 미국 증시, 미중 무역 전쟁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. 이 완화감이 해소가 됐을 때는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겠죠.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염두를 해둬야 되고, 이것이 만약에 잘 우리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또 급락을 할 가능성도 오픈을 해둬야 됩니다.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지금 4조 5천억이에요. 가장 최근에 낮았던 것이 이제 4조 2천억에서 4조 5천억까지 지금 3천억 가량 좀 늘기는 했죠. 그래서 지금 4조 5천억 정도면은 아직은 많이 여유가 좀 남아
있는 상태고, 제가 이제 보니까 계속 5조 이상이면은 약간의 과열 정도 구간이고, 5조 5천억이면 이제 과열 구간이어서 이제 그때처럼 신용매매, 이제 반대매매, 그런 투매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제 5조 5천억 이상일 때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꾸준히 관찰을, 특히 이제 코스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신용잔고를 꼭 봐야 된다. 이제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게, 코스피는 쌍바닥을 거의 이제 비슷한 구간에서 찍었는데,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래로 갔잖아요. 훨씬 더 아래로 간 것이 신용잔고 때문에, 이때가 신용잔고 반대매매가 막 터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코스닥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신용잔고는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전반적인 시장을 좀 봤고, 순환매 장세 그리고 5주 주도주 장세라고 아직까지는 계속 이 흐름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주도주가 한번 정해지면은 쉽게 꺼지지가 않아요. 뭐 2차 전지 때도 그랬고, 반도체도 그랬고, 바이오도 그랬던 것처럼 이 주도주라는 것은 그 의미가 좀 상당하거든요. 쉽게 꺾이지 않고 다른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할 때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주도주의 조건들인데, 지금 5G는 그런 조건들에 거의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조금 삼성전자는 강했는데, 대부분의 그 반도체 업종들은 오른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약했죠. 근데 원익 IPS는 상승을 했지만 OLED도 좀 전반적으로는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. 그 와중에서도 5G는 굉장히 강했습니다. KMW가 오늘도 상승했죠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기적인 조정도 이제 마음속에 염두를 해두고 있었는데, RF도 많이 올랐고 다산도 많이 올랐습니다. 서진도 올랐고 인노도 보합으로 좀 끝났죠. 그래서 KMW가 어제 이제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급락을 한 거죠. 이제 이런 종목에서 한 7%, 6%까지 빠졌다는 것을 이제 급락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서, 이 정도 하락했으면은 이제 좀 단기적인 그 매물이 좀 나올 시기가 아니느냐,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고민하지 많았어요. 이렇게 많이 올라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한 20-30%씩 할까,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매도를 할까 고민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었는데, 결과적으로는 안 했고 오늘 6%가 오르면서 좀 나쁘진 않았죠. 그래서 솔직히 누가 6%나 오늘 오를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? 저도 전혀 이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예측은 하지 못했고, 좀 21선까지는 조금,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. 올랐다가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오르는 모습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, 저의 예상과 전혀 좀 다르게, 결과론적으로는 뭐 좋았지만 이 주가라는 것은 정말 개인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 걔의 비율을 다시 한번 좀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걔가 어디로 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 걔가 아래쪽으로 갈지 위쪽으로 갈지는 정말 모르지만, 이제 기업의 성장성이나 기업의 가는 방향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를 집중하는 데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좀 예를 좀 드려볼게요. 멀티캠퍼스라는 종목이 있는데, 이건 이제 교육 관련 기업이에요. 교육 관련도 그냥 우리 뭐 중고등학생 교육이 아니라 약간 그 기업 쪽 관련해서 교육을 하거든요. 그래서 금융교육, 러닝 플랫폼, 그리고 외국어 쪽에도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. 제가 본 그 종목, 대부분 이제 교육 종목들이 안정적이긴 한데, 이거는 이제 성장성도 있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. 1,800억, 2,000억, 2,400억, 2,900억. 이게 그 삼성 SDI 쪽이랑 그 MOU를 체결한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이슈를 많이 받았고, 매출이 꾸준하게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꾸준하게 오를 종목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,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주가가 지금 32,000원에서 56,000원까지 갔죠. 근데 기업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. 이거는 뭐 제조업이라든가 경기라든가 그런 거에 전혀 타지 않고, 왜냐면은 기업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,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해서도 교육을 하는 기업이거든요, 멀티캠퍼스가. 그래서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요가 계속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, 앞으로도. 이 기업의 그 성장성은 뭐 경기가 악화된다거나 아니면 미중 무역 전쟁에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, 이게 주가가 56,000원에서 4만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를 보자면은, 이 기업의 그 가치는,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임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. 이것은 전혀 이제 아래로 내려갈 일이 전혀 없는 그런 기업인데, 주가를 보시면은 급등할 때도 있고 급락할 때도 있고,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다가 한번 또 올랐다가
급락을 했죠. 급락을 했는데 이 기업의 가치는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금 조정 쌍바닥을 이루다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종목에는 투자는 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이제 한번 그 기업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 종목에 놓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떨어질 종목은 아닌데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여기서 딱 정말 이게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해요. 여기서 이제 저항선이었죠. 저항선이 지지가 되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 다시 이제 상승 턴을 하려는 모습인데 어떤 그 앙드레 코스넬리 개가 정말 비유가 딱 들어맞는 종목인 것 같아서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 제가 어제 좀 실수를 했던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이건 저도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좀 반성을 계속 하잖아요. 그래서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좀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. 추가 매수가 언제 했냐면은 이때 했어요. 이때가 그 이제 전고점을 어제 막 5%, 6%까지 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고점을 조금 뚫으러 가는 시기가 아닌가 해서 단기적인 신고가를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때 매수를 좀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조금 이제 5%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좀 좋지 않았죠. 특별한 매매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0.4% 정도 수익률이 있고 그래서 음봉에 매수하자고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제 자신은 이렇게 양봉에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스스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음봉에 매수하자를 이제 되뇌이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가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그 일정을 좀 보면은 락업이란 게 있어요. 헬릭 스미스가 9월 6일까지, 그러니까 오늘까지죠. 오늘까지 데이터베이스 락업이 있는데 이제 락업이란 게 말 그대로 그 락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.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들의 그 어떤 이제 더 이상 만지지 못하게 그 자물쇠를 딱 걸어놓고 이 데이터 가지고 결과 분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락업 날짜가 결정이 딱 되면은 앞으로 이제 며칠 한 2, 3주 뒤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. 근데 이제 그 이슈가 뭐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락업이 정확한 락업을 했다고 공시를 안 한 것 같아요. 뭐 꼭 공시를 할 필요는 없죠. 회사에서 락업이 뭐 아주 중요한 그런 것도 아닌데. 근데 이 락업이 아직 그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오늘 한 6%까지 좀 빠졌던 것 같은데 IR에 전화를 해봤는데 IR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오늘 하락을 한 것 같고 그러면은 락업이 만약에 딜레이가 되면은 좀 그 데이터 발표하는 날짜 좀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은 당연히 단기적인 하락 뭐 5% 뭐 크게는 한 10%까지 하락은 할 수 있겠죠. 아무튼 임상 실패가 아니라면은 연기라면은 그 어떤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상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런 이슈 때문에 하락을 좀 했고 저는 아직은 좀 실패보다는 성공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이 절대 제 말만 믿고 매수나 매도 같은 거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좀 봤고요.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